서울 출신 검서관 윤갑은 광기에 휩싸인 왕세자를 살리기 위해 13년 전 헤어졌던 무녀 여리를 궁으로 부른다. 그러나 도성으로 향하던 길, 윤갑은 정체불명의 저주에 쓰러지고 그의 몸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날 밤 도성 밖 허름한 찻집 안, 촛불이 일렁이고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입술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사내, 윤갑. 여리는 온몸을 떨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이름을 부른 순간 문득 사내의 눈이 떠졌다. 하지만 그것은 윤갑의 눈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검고 깊었다. 마치 천길 깊이의 늪을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그 눈은 윤갑의 것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분노와 조롱 그리고 짐승 같은 야욕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그 눈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왔구나. 그놈이 다시. 오랜만이군, 여리. 그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 말은 바람처럼 느릿했고 뇌리에 깊게 박혔다. 여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허나 사내는 이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예전엔 이렇게 날 피하지 않았지. 여리는 이를 악물고 그를 밀쳐냈다. 그의 소나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피부 위에 닿은 기운은 뼛속까지 시렸다. 강철이, 네가 또다시 윤갑까지 헤쳐놓고 돌아온 거냐? 강철이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이었고 비애였으며 어쩌면 흔들림이었다. 그 인간 참 별종이더군. 죽는 순간까지 내 걱정뿐이었어. 나보고 널 살려달래. 여리는 움찔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저려왔다. 그 순간 잠시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 윤갑의 흔적이 비쳤다. 아주 잠깐. 여리는 알아봤다. 윤갑, 너 아직 내 안에 있지? 강철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 냉담한 얼굴이었다. 착각은 이제 그만하지. 그 인간은 죽었고 난 그의 몸을 쓸 뿐이야. 하지만 거짓이었다. 강철이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엔 여전히 윤갑이 남겨놓은 온기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인간의 감정은 그의 의지를 배신하듯 자꾸만 피어올랐다.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는 마치 이질적인 영혼 두 개가 한 육신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인간 윤갑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악신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여리를 마주할수록 그 균열은 더 깊어졌고 가슴 안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 밤 하늘엔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찬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정적처럼 비가 내렸다.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귀울림.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철이의 몸이 떨렸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응시했다. 설마.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경기석이 스스로 떨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존재만이 이처럼 신기를 압도할 수 있었다. 팔척기. 도성 바깥 산중에서 커다란 실루엣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나무들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렸다. 죽은 왕의 피냄새를 기억하는 그가 드디어 도성을 향해 나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짐승도 아닌 귀신도 아닌 오직 하늘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존재. 너 지금 널 쫓아오는 거냐? 여리는 강철이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강철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니, 그놈은 너를 먹으러 오는 거야. 그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팔척기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신기를 지닌 자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리처럼 맑고 단단한 기운을 지닌 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노려온 가장 완벽한 재물이었다. 여리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 강철이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 그녀 앞에 서서 말을 이었다. 여리, 나와 계약하자.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겠어. 대신 날 받아들여. 내 힘으로 그놈을 막아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윤갑도 원했어.
네가 살아남는걸? 너 윤갑 아니잖아. 여리는 외쳤고 강철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안에서 알 수 없는 경랑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여리는 알았다. 그 말에 강철이가 상처 입었다는 것을, 이 괴물조차도 인간의 감정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도성의 종루가 울렸다. 불길한 징조. 팔척기의 도래를 알리는 경종이었다. 멀리서 병사들이 도성을 봉쇄하고 무당들은 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진정 팔척기를 막을 수 있으리란 확신은 없었다. 강철이는 고개를 돌려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전장을 다시 마주하는 장수처럼. 그가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이 나라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저주 그 자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너도 느껴지지? 이건 단순한 악기가 아니야. 그놈은 이 나라를 삼키러 온 거야. 여리는 숨을 삼켰다. 무당의 피가 다시 깨어나는 듯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신기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옷 속에 숨겨두었던 경기석을 꺼냈다. 계약 조건이 있다. 강철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엔 놀람과 어쩌면 희망 같은 무언가가 스쳤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엔 예전 윤갑의 온기가 묻어나 있었다. 여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갑을 되돌려.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도 여기서 끝이야.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척기는 도성 앞 언덕에 도착했다. 그 뒤틀린 검은 형체는 하늘을 가렸고 땅은 웅웅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피를 기억하는 땅의 비명이었다. 여리와 강철이는 결국 함께 그 괴물과 맞서야만 했다. 그 순간 찻집의 문이 거세게 흔들리며 바람이 들이닥쳤다.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여리는 본능적으로 경기석을 쥔 손을 움켜쥐었다. 강철이 역시 몸을 낮추며 경계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강철이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그 안엔 윤갑의 말투와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여리는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강철이라는 악신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홀로 팔척기에 맞서 죽음을 각오할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잊지 마. 넌 내 몸주신이 아니라 내 동맹일 뿐이야. 강철이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짐승의 그것이 아닌 오래전 윤갑이 여리에게 건네던 따뜻한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찻집의 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저 너머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는 팔척기의 첫 울음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찻집 문을 나서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이승이 아닌 세계였다. 밤은 더 깊어졌고 하늘에는 별 하나 뜨지 않았다. 도성의 성벽 너머로는 이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바람은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팔척기가 내딛는 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마치 대지가 공포에 몸을 떨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거대한 존재가 도성 외곽의 능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시야는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여리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강철이 또한 경계했다. 그는 인간 윤갑의 몸을 빌려 움직이는 악신이지만 팔척기 앞에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존재는 단지 귀신이 아니라 왕을 죽인 자로서의 한을 먹고 자란 괴물이자 인간과 신 모두에게 공포를 주는 저승의 사자에 가까웠다. 도성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이야. 강철이가 낮게 중얼였다. 아니, 그 전에 나부터 죽겠지. 여리가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들이 직면한 적은 단순한 물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여리는 품속에서 꺼낸 경기석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을 끌어야 해. 팔척기의 진혼을 완성하기 전에 그 의식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강철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확한 판단이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혼자선 안 돼. 넌 내가 가진 힘을 다 써야 해. 그 말 후회하지 마. 강철이의 몸에서 미세한 기류가 피어올랐다. 이무기의 기운이었다. 억눌러왔던 그의 본성이 이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갑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에너지가 피와 뼛속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팔척기가 움직였다. 그 거대한 형체가 언덕을 내려오며 대지를 짓밟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성문을 지키기 위해 도열에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팔척기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두려움에 무릎이 꺾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것이 정말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여리는 경기석을 꺼내 하늘로 들어올렸다. 빛나는 돌에서 퍼져나오는 신의 기운이 어둠 속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녀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이며 주문을 읊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넙덕에게 배운 무당의 의식이 다시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잊고 있던 진실을 되찾는 과정처럼 신성하고 위험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강철이는 마침내 인간의 법도와 감정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힘을 꺼내기 시작했다. 푸른 기운이 그의 주먹에서 피어오르고 윤갑의 몸이 감당하지 못해 피를 토해내면서도 그는 버텼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여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이무기 본연의 존재로서 싸워야 했다. 팔척기와의 첫 대면. 도성 앞 긴 밤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그 순간 팔척기의 입에서 길고 굵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한과 분노에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았다. 그 울음에 가까이 있던 병사들은 귀를 틀어막고 쓰러졌으며 더 약한 이들은 그대로 실신했다. 대지는 다시 한번 진동했고 도성의 탑 하나가 그 울림에 무너져 내렸다. 여리는 흔들리는 발밑을 버텨내며 주문을 이어갔다. 강철이는 그 틈을 타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두 눈은 짙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몸을 감싼 기운은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요동쳤다. 팔척기는 고개를 돌려 강철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존재의 시선이 부딪혔다. 악신과 원귀 두 초자연적 존재의 첫 마주침이었다. 내 놈 이 나라를 망치려 드는 또 다른 귀신인가? 팔척기가 낮게 그러나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이는 피식 웃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누굴 좀 지켜야 할 판이라서. 그리고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팔척기를 향해 첫 일격을 날렸다. 그의 주먹에서 뻗어나간 에너지는 허공을 찢듯 달려갔고 팔척기의 어깨에 닿는 순간 시커먼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일었다. 팔척기는 비틀거리긴 했지만 곧바로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방금 전과는 달랐다. 강철이를 향해 처음으로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을 던졌다. 도성 앞 죽음과 삶, 원한과 구원의 경계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하나의 운명으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